요새 그 청와대 대변인 분들이 뭘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게 대통령의 말인 것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거지. 청와대 대변인 뭐하러 둬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그러기 때문에 저도 뭐 온갖 욕을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지만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켰어요. 첫째, 절대로 정쟁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청와대 대변인. 왜냐면 대통령이 정파의 수장이 아니잖아요. 둘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어쨌건 대변인의 말이라는 게 그냥 나와서 아무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정무적인 정치적인 일에 나서갖고 콩이니 파치니 하는 건 대통령을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쟁에 그냥 막 앞장서가지고 칼춤을 추는 청와대, 그거는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청와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도 당연히 본회의 끝나고 바로 의원총회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대응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당연히 원인이 발생을 했고 했는데 다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 메시지와 자기 판단들을 얘기를 하면서 판단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저는 청와대에 어떤 게 문제인지 일단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이제 모독죄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것을 알고 했느냐 말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촛불이 컸던 것 같아요.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이다. 조기 대선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모독이다. 이러면서 이제 발언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얘기한 것은 그거는 사실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 국가원수 모독죄 자체는. 그러나 과정은 그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뚫린 입을 누가 막느냐는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역대 국회 중에 정말 설화가 많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간첩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제가 17대 때.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자리에 공당의 책임성의 정도가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를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는 문제다. 그렇다고 정당에서 어떻게 의원끼리 똑같은 견해를 갖고 똑같은 접근 방법을 가지면 그게 정당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말은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보다 직접적인 반응을 한 것은 이해찬 대표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말을 했죠.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 아예 있질 않았어요. 유신 때조차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국가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모독죄. 이게 이제 1975년에 유신 때 생겨나서 1988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왜곡,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88년,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아직까지 군사 정권 때였잖아요. 이때 폐지된 거예요. 국가모독죄도 폐지가 된 게 30년이 흘렀고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거는 있지도 않은, 몰라요. 북한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죄인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대응이 좀 더 여유롭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하이하자. 저긴 낮게 가지면 우린 높게 가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좀 더 비판을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대응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같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는 거죠.